존경하는 손태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진해 군항제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해 경화시장 문제에 관해서 창원시가 모색하고 있는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해 군항제에 관한 신병철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좀 웃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6월에 진행된 창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해 군항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진해 군항제 주관단체의 경하역 무단 사용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감사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7월 초순경 담당 과로부터 저희가 감사 의뢰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 내부 사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과에서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10월 14일 날 그 국유재산법 7조 위반 사항을 철도공단에 통보했고 철도공단에서 6,904만 원의 변상금을 통보를 했고 보조 사업자가 10월 22일 날 전액 납부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감사관님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관단체가 경하역 부지를 일반 산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서 감사관님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좀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경화역 인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화역 인근의 지금 토지 규모는 37,157제곱미터인데 이 중에 국토부하고 철도청이 84%, 그다음에 저희 시가 14%,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2%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용 수익 허가를 모든 면적은 2,504제곱미터, 즉 저희가 시민들에게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할 시설물에 대한 면적만 저희가 국토부와 사용 수익 허가를 맺고 나머지 제반 국유지는 일단은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이제 의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보조 사업자가 군항제 기간 중에 원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 또는 국가철도공단과 사용수익 허가를 맺어서 이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저희의 문제보다는 보조 사업자와 이 보조 사업자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 수익 허가를 맺지 않고 임의의 영업을 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부지가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았거나 저희 공유지가 아닌 이상 저희 시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관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네. 다시 한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유추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에 점령 허가를 받으면 되죠. 그죠? 만약에 어떤 유효 공간에 점령 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이걸 사용 유무에 따라서 허가를 내어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시적 영업 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시적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위생과에서 영업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외에 이분이 장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경화역 인근에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은 장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두 개의 허가를 다 득하고도 법인에다가 660만 원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해 군항제 사업은 저희 시가 일반 업체에게 위탁 또는 계약 또는 계약 형태가 아닌 보조 사업으로 지금 수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 사업이란 일반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나 또는 국가기관이 그 일부를 보조 사업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사업자가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잉여금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보조 사업이 있는데 보조 사업자의 수익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저희 지자체에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뛰어넘고 자료 7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고시 공고를 해서 경화역 내에 푸드트럭 존에다가 660만 원을 금액을 받도록 고시 공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십니까? 불법적으로 보십니까? 보조 사업자가요.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저 지역은 용도는 철도 용지입니다. 철도 용지고 저 지역이 이제 경화역은 사실 없지만 그 저 인근 부지가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과 사용 수익 허가를 맺어서 영업을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불법과 이런 어떤 짓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해구청에서 도로점령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한시적 영업 허가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저런 비용을 또 지불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앞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올해의 보조 사업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10월 14일 날 국가철도공단에 그 신고를 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변상 통보가 와서 그 6,904만 원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저 부분을 지금 현재 창원시 의원으로 들어와서 5년간을 지금 저렇게 계속 저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해루에는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거는 합법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 영업의 문제와 수익의 문제는 별도 구분해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불법 영업인 경우에는 불법 영업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되는 거고요.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사업자는 얼마든지 영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저희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축제 기간입니다. 진해구 축제 기간에 도로 점령도 받았고 영업 허가도 받은 사람이 또 저렇게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자를 지금 매년 이렇게 주관단체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진해 구랑제 축제 사업을 용역이나 위탁이나 즉 이 지계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 사업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런 영리 활동은 충분히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제는 할 수 없지만도 이게 불법이면은 형사 고발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던 거고 제가 분명히
거기에 보면 질의하는 내용에도 보면은 형사고발까지도 해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장을 돌아가서 1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1번요. 지금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도청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점령 허가를 받은 곳입니까? 아닌 곳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지역은 총 2,000.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점령 허가를 받은 지역이라 하면은 이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저 지역은 창원시가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지역 외 지역입니다. 받지 않은 왜 지역입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이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경화역 일원이라면 경화역 예. 내입니다. 경화역 일원이라면 그러면 철도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에서 저거를 갖다 점령 허가를 받은 곳이라는 곳이죠. 그러면은 거기 아니, 허가를 받았다면은 어떤 위법이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은 창원시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점령 허가를 받은 지역은 저희가 창원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34억의 경화적 인근에 시설을 투자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는 땅 면적만큼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매년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 저런 지역은 저희가 국토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국토부 소유의 부지입니다. 철도 용지. 감사관님 이거는 네. 설치된 곳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투입한 곳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곳이 그죠? 네. 허가를 받은 지역인데 이렇게 장사를 하게 했어요. 아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감사관님은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한 지역은 경화동 830-3번지 11필지 이내에는 11개 밀지대에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이 제가 진해를 몇 번 안 가서 위치는 모르지만 야외 무대 바로 옆입니다. 그럼 야외 무대가 설치가 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건물이 들어간 연 면적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청에서는 사실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장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죠. 그죠? 네.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럼 자부담은 자부담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자부담에 아까 전에 땅을 팔아서 저 자부담의 통장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부담은 보조사업자의 자체 재원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자체 재원에 대한 해석은 기재부 유권 해석을 보면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보면 자부담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이 보조사업자가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만 아니면 다 자부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자가 예를 들면 진해시 또는 예를 들면 국토부 가서 가지고 온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부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나중에 정산이 끝나면은 잉여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부터 먼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죠? 그럼 자부담에서 통장에서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보조사업자의 이 잉여금이나 영업 수익은 일단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보조 사업에 있어서 문제를 제가 본다면 자부담을 원래 사업 수행 전에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데 사업 수행 과정에 또는 정산 후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자부담 납부의
그 시기가 좀 약간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그 자부담 재원의 출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뒤로 한번 돌아서 저 15조 맨 끝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산 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의원님 말씀처럼 자부담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먼저 입금을 해서 보조금보다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이 사업은 기존에 예전부터 그 자부담 자체를 사업을 수행하는 와중에 수익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 그 특수성이 있는 걸 이 있다는 기준은 네. 우리 창원시에서 보조 사업자한테 보조 사업을 하는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산 후에 반환을 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영업수익을 정산 후에 반환하라라는 것은 강제할 수 그럼 저기다가 없다고 봅니다. 강제할 수 없음을 적어놔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영업수익, 보조사업자의 사업수익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청에서 정산해서 내놔라 이런 부분은 보조금 관련 제기 중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면 이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고시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저렇게 엮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1년에 1000개의 보조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자의 영업이나 사업 수익을 이 정산 후 이 환급하라, 이를 환수하라, 뭐 내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보조금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수해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넣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지금 보조금 사업법에 있으니까 저거를 넣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관련 규정에는 법에는 없습니다. 그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경하역은 공원입니까? 무엇입니까? 자,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경화역이 공원이라는 것은 일단 그 규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정확해서 정해야 규정상으로는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거를 공원에 입각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보면은 진해구에서도 보면은 문화위생과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한시적 영업 허가를 내줄 때 보면은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10분 만에 이거를 과장님까지 결제가 나서 딱 이렇게 내어줘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맞냐는 거예요. 받아서 안에 이 내용이 경화역인지 공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인지 이런 거를 최소한 확인을 하고 그런 사후에 이거를 내어줘야 되는데 접수한 지 10분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데는 2분 만에 내줘요. 13시 17분에 접수를 해가지고 13시 19분에 나가요. 자, 그 부분은 경화역이 공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진앙제 축제의 개념으로 판단해서 아마 담당자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라는 미명하에서 이 주관단체가 너무 과도하게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군항제라면은 군항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의 내용에 맞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축제의 부분은 다 떠나고 갑자기 방산도 들어오고 온갖 행위가 다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단순하고 단일화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의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행정에서 못 따라가면은 법적으로 법리를 한번 받으려면은 고발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해서 이 문제가 잘못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번에도 제가 감사해서 이거를 지적을 안 했으면은 6천만 원을 내었겠냐고요, 벌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0년을 버티온 그런 분들이 비용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면 이게 군항제라면은 창원의 가장 중요한 축제의 하나입니다. 그 축제가 지금 현재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이거를 바르는 걸 창원시 의회에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을 때, 감사를 의뢰할 때, 그게 감사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감사 의뢰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큰 맥락에서 보면 의원님 지적사항은 맞지만요. 그 부분이 저희 해당 부서와 보조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조 사업자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분들은 아마 우리시 업무라기보다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국가관리공단에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고 해당 공단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경화역을 국가공단에서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맞겠다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울타리를 다 쳐버린다고 하면은 그곳에 국도 25호선 IC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다 막혀버려요. 도로가. 그러면 그게 창원시의 문제 아닙니까? 일단 재구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규정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아니 우리 불법을 한 게 시가가 아니라 문제가 우리 시가 보조 사업자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차후에 굉장한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한번 다쳤을 때 몇 년 전에 철도청에서 펜스를 치기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런 조치가 또 내린다면은 경화동에 있는 경화동 내의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게 한 사업의 개인 사업자의 그런 부분으로 치부할 수가 있냐는 거죠. 나중에 잘못되면은 몇만 명의 경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도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IC를 가기 위해서 창원시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면 국가의 물류 쪽을 가기 위한 도로가 마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 길이 막혀버리면은 경화동 주민들은 그 3,000세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5년간 감사를 요청했고, 그래서 진짜로 유명한 감사관이 내려왔다. 이런 소문 때문에, 이 감사관이면은 충분히 이거를 파헤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번 행정감사에서 감사관님한테 이거를 질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그건 명확하게 그 두뇌로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감사관님이 이걸 갖다 외면한다? 이걸 하나의 법인단체의 어떤 개인적인 이탈로 본다? 이건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6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을 투입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건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감사관님. 잠깐만요. 예, 잠깐 시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1 부시장님께서 경상남도 부시장 부군수 긴급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중 있어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님, 다음은 경화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시장이 국가권익위에서 받은 조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경화시장에 발생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화시장에는 저희 시 소유의 143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 78개는 정상 운영이고 65개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일단 저희 시로부터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분이 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해서 전대를 한 분이 있고 전대를 하다 보니까 전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한 소상공인 30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22년 8월, 12월 사용수익 허가 취소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대를 한 이분들이 이제 이의가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지금 권익위는 전대를 받은 이제 그 12분 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가 22년 12월 8일 전대를 받아서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즉시 이제 점포를 비워야 되지만 이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제 내부 심의를 거쳐서 2년간 사용 수익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소상공인 분들은 2년의 기간이 너무 좀 작다라고 해서 24년 이제 1월에 권익위에 2년은 너무 작으니까 5년 정도로 좀 연장해 달라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요. 권익위에서 이제 24년 8월에 저희 시에게 그 소상공인들의 이 고충 사항을 좀 반영해서 2년에서 5년으로 좀 연장하는 걸 검토하라. 이제 이렇게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24년 9월에 권익위의 검토 사항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불법 전대를 밝히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사람들의 20몇 년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거를 3년 더 연장해라고 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창원시에서는 그걸 갖다가 못하겠다. 이라면은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손을 드는 거 아닙니까?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전대를 받은 분들이 제 규정에 따르면 즉시 나가야 되지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나름 고심 끝에 22년 그 12월 8일 날 2년을 한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래도 출구 전략을 차원에서 2년 동안 제 규정이나 조례는 없지만 2년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연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관님 다시 한번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뭐냐면은 진해 경화시장에 조금 전에 말씀한 70군데는 정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저와 같이 직접 동행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아니 이건 웃을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하신다면은 저도 정말로 칼맞을 각오하고 거기에 뛰들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어가면서 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감사관하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한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은 저분들이 저 감사관 쪽에서 하신 내용이 좀 사실하고 좀 왜곡된 게 있는지. 대부분은 감사관이 정확하게 보셨다 생각하고요. 또그 존경하는 정순우 의원님께서 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또 현실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에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도 배려하는 방향으로 현장에 좀 지도를 좀 잘해서 그 갈등이 좀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한 며칠 뒤면은 그분들이 나앉아야 될 판입니다. 네네. 여름에 이 겨울에 따뜻한 어떤 시장님의 어떤 손길이 요구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살펴주십사 하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해 군항제 문제 중에서
불법을 분명히 저질렀다는 것은 감사관의 언행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말해서 그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단체가 또다시 25년도에도 또다시 만약에 이거를 진해 군항제를 한다면은 그게 진해 구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예, 이제 민간 위탁을 이래 하다 보면 위탁받은 분들이 약간 행정적인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게 이제 자부담에 대한 문제, 큰 지금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그 걷기 대회라든지 마라톤 대회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참가비를 자부담으로 지금 치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그 군항제를 그 위탁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스라든지 이런 데다 임대료를 그걸 받는 자부담, 그걸 자부담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볼 수는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자 그런 것들을 회계상에 사전에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한 지금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 위탁할 때에 그 안에 그 계약상의 회계 비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담아 가지고 존경하는 정순우 의원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좀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유재산 문제 관련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국유재산 국가에서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로 자기들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자체 공유재산에 관한 거라면 우리가 크게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국유재산에 관계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철도공단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거고 아까 이 부분도 민간 위탁을 받은 주체에서 이제 좀 그런 내용을 좀 잘 몰라가지고 사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득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결함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치유 과정에서 이제 과태료를 낸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행정 지도를 통해서도 꼭 소송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행정 지도를 통해서도 또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게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순우 의원님께서 그 고민하고 있는 거를 내년도는 협약 과정에서 좀 더 맹기를 해서 그런 행정 지도를 저희들이 좀 더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 고발을 당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서 그 장사를 한다 해서 불법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은 불법으로 한다 해서 고발을 당하고 선양이하고 계약한 사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안 당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균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도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양이하고 계약을 하면은 불법이 묵인되고 선양이하고 계약을 안 하면은 불법에서 고발을 당하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구약식을 당한 겁니다. 이게 내나 경하역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아까 전에 보면은 이 보조금의 정산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부담을 가면 자부담하고 그 외에 나오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갖다가 군항제 총 비용으로 열 건지 안 열 건지. 근데 제가 군항제 총 비용으로 엮기를 해서 지금 이제 엮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이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없으면 그래야지 이게 정산해서 나머지 반납을 할까요? 아까 보조금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60회를 넘어오지만도 문제가 너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이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께서 한번 이번 참에 조금은 수정을 해주시고 좀 점검을 해서 이런 어떤 불법을 만약에 불법적인 저질렀다 하면은 이 사업자를 내년도에는, 후행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일단 뭐 지도 감독을 확실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참여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경화시장의 문제는 시장님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홈플러스 뒤에 병암동에 이동에 588-82번지에 대한 오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일전에 그 구청별로 가서 그 여러 가지 시민과 소통을 했는데 참 그 병암동의 그 민원을 제기한 이제 분들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다 명확히 파악을 했고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생활 하수 나오는 거랑 빗물이 내려오는 이 두 개를 한 개 관로에다가 지금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개 관로는 윗부분이 약간 그 오픈되어 있는, 근데 개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분리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공사비 자체는 얼마 안 드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공사비 자체는 얼마 안 들지만 그 관로가 오는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그 부지 소유자들, 그게 이제 땅에 대한 수용이랄까 보상이랄까 이게 시간이 이제 걸리다 보니 그런데 저도 내년도 26년도에는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오수 문제로 인한 그거로 한해한 악취 문제는 또 완벽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거는 신경 좀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보고된 내용 588-82 인근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곳이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부분이요. 경화 지역이라든지 병암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까지 하시면은 비용은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 근본적으로 그 위치가 또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다른 또 도시 미래를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개발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하수 처리에 대한 거와 그 미래 도시의 어떤 그거랑 연결되는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면 해서 좀 미래에는 그 지역이 그 위치된 그 가치에 맞게끔 좀 개발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곳 주민들은 처음에는 토지 보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무가 고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을 지금 가스라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지역 주민 이전을 요구. 그럼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이전을 요구를 받으시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창원에만 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마산 진해 쪽도 한번 좀 더 만들어 보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농도 있게 이거를 확인 점검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진해구의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제가 3대째 합의를 이끌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 법적에도 져버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에 대해서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지역은 사실 보면 쓸모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주를 생각하는 부분이 계시다면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KBS 방송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빗물과 생활호수가 함께 배출되는 배관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배관 정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 빗물이 모여드는 배수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덮개를 열어봤습니다. 빗물 대신 오염물이 둥둥 뜬 오수가 가득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밤낮 없는 악취에 주민들은 창문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저도 여기 살은 지가 한 30년 되는데 머리도 아프고 막 목도 아파서 진짜로 매일 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있어요. 펌프장으로 가는 빗물바지에서도 악취가 뿜어져 나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창원시는 여기 곳곳에 고무 매트를 설치해왔지만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00m 떨어진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어놓잖아요.